한창 무기도서 필레몬 시브리야 오보 베드로 저르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오, 다 외웠네. 야, 아빠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대단한데 연습을 정말 많이 했나 보다 너네. 얘들아, 자려고 좀 꿈꾸거라. 알겠니? 나 왜 교과만 해? 알겠니? 나 왜 교과만 해? 일로 와. 아니! 내가 왜 우리 아기 일로 와. 여기 앉아. 왜 참. 이렇게 많이 컸어. 이렇게 많이 컸어. 이렇게 많이 컸어. 우리 아가. 우리 아가가 이렇게 많이 컸어. 아가. 맞아 나가야. 아가. 어. 우리 아가 이렇게 많이 컸어? 어. 우리 아가 사랑해. 아. 우리 아가. 뭐야? 원아 아가. 뭐? 이나 아가 옆에 가서 누우세요. 이나가? 네, 하인이 이거 좋아요.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이슬 갓술 많이 탔술. 아 그거? 나무를 지켜라. 오늘 수- 그 책 아니라는 걸로 했어? 어저께 읽은 거. 뭐 어제 그거 성경 공부해서? 숲이 없다면 사람도 동식물도 모두 살기 힘들 거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숲을 지켜줘. 나무는 살아있어. 나무가 가득한 숲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걸 다 나무로 만들었다고? 응. 우리도 나무 만들었어. 피노키오니 우리가? 우리는 모래로 만들었어. 얘가? 책상 아래로 떨어진 연필 한 자루가 또르르 굴러가요. 연필이 없어졌네. 다른 연필을 써야겠다. 세보미는 연필을 잃어버려도 찾지 않아요. 교실 바닥에는 가위로 마구마구 잘라낸 색종이가 이리저리 뒹굴어요. 소리는 다 쓰지도 않은 종이를 북북 찢어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고는 새 종이를 또 뜯어요. 새 연필과 새 종이를 계속 만들려면 나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많은 나무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자꾸 잘라내야 해요. 그렇게 나무를 자르다 보면 조금씩 숲이 사라져요. 만약 숲이 사라지면 이렇게 아름다운 숲에 사는 곤충들이 사라지고 곤충들을 먹고 살아가는 동물들도 사라져요. 숲이 텅 비면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점점 사막처럼 변해요. 땅에 영양분과 물을 주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나무 뿌리와 흙 사이에는 작은 공간이 있어요. 나무는 그 공간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을수록 땅이 촉촉해져요. 텅 빈 숲에 큰 바람이 불면 뿌연 흙먼지가 일어나요. 흙먼지를 걸러주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나무는 공기에 섞인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 등 더러운 물질들을 빨아들이고 깨끗한 산소를 내뿜어요. 투둑 투둑. 텅 빈 숲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갈라진 땅에 물이 흘러 넘쳐요.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는 흙까지 휩쓸고 가요. 흙을 꼭 쥐고 물을 빨아들이는 나무가 없으니까요. 나무는 흙을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면 빗물을 잘 빨아들여 빗물이나 흙이 한꺼번에 흘러내리지 않게 해주지요. 콸콸콸 물이 계속 넘쳐요. 엄청나게 불어난 물은 마을로 흘러들어요.
홍수를 막아주는 숲이 없으니까요. 연필 한 자루가 툭 떨어져 또르르 굴러가요. 새봄이는 굴러간 연필을 얼른 주워요. 소리도 이제는 종이를 북북 찢지 않고 종이 한가득 예쁜 그림을 그려요. 이제 숲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아껴줄 거니까요. 아빠 너무 벌한테 써야겠어. 응. 봐봐. 이쪽에 있다가 자국 있잖아. 우리 근데 안 죽었네. 말벌이였나 봐. 개념, 풀과 나무가 모여있는 숲. 숲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숲에 대해 알아보아요. 맑은 공기를 만들어 주어요. 숲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어요. 숲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은 대단히 많아요. 엄마, 숲에 오니까 상쾌해요. 산소를 만들어주는 나무가 많아서 그렇단다. 흙을 지켜주어요. 숲에 있는 나무뿌리, 풀, 낙엽, 가지 등은 흙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고 산사태가 나는 것을 예방해요. 물을 저장해요. 숲속의 나무는 빗물을 빨아들였다가 서서히 흘려보내 홍수와 가뭄을 막아주는 댐의 역할을 해요. 휴식 공간이 되어주어요. 조용히 쉬고 싶을 때 숲을 찾아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러 생물의 집이에요. 숲에는 풀과 나무 외에도 여러 동물들과 곤충,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확장, 숲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숲이 없다면 사람도 동식물도 모두 사라지고 말 거예요. 우리가 숲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숲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돼요. 숲에서 불을 피우면 안 돼요. 나무로 만들어진 물건을 아껴 써요. 숲에 살고 있는 동물과 곤충을 함부로 잡지 않아요. 호기심, 아빠 잠깐만. 있잖아 아빠 여기 이렇게 쓰면은 나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보기엔 몬으로 보이지. 근데 여기에 이걸 쓰면은 나무가 된다. 그렇지. 나무. 내가 말한 건가 아니면 몬이라는 글자를 쓴 건가? 그러니까 호기심, 나무마다 나뭇잎의 모양이 달라. 나뭇잎의 모양과 크기는 아주 다양해요. 나무는 나뭇잎의 모양에 따라 크게 침엽수와 화렵수로 나눌 수 있어요. 침엽수와 화렵수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아요. 바늘처럼 뾰족한 잎을 가진 침엽수. 바늘처럼 뾰족한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를 침엽수라고 해요. 추위에 강하고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고 겨울을 나요. 침엽수에는 소나무, 삼나무, 잣나무 등이 있어요. 넓고 평평한 잎을 가진 화렵수. 넓고 평평한 모양의 잎을 가진 나무를 화렵수라고 해요. 봄에 잎이 나서 가을에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 겨울을 나요. 화렵수에는 목련, 감나무, 밤나무 등이 있어요. 활동, 숲에는 누가 살까? 아름다운 숲에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이 살아요. 숲속에 사는 동물을 붙임딱지로 붙여 숲을 꾸며주세요. 뼈다귀가 좋아. 이거 재밌는 건데 그치 아빠?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있던 공룡 화석 발견.
공룡 화석을 관찰하면 공룡의 생김새를 짐작할 수 있어. 아빠 있잖아. 어제 읽은 거는 이거 다 자연 같은데 자연에 대해. 이것도 자연이고 이거 화석은 옛날 얘기인가? 공룡 얘기. 이거 공룡뼈는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 있었어. 공룡뼈를 어떻게 발견했을까? 오늘은 어떤 뼈다귀를 먹을까? 멍주르는 맛있는 요리를 좋아해. 그 중에서도 뼈다귀 요리를 가장 좋아하지. 아마도 멍주르가 안 먹어본 뼈다귀는 없을 거야. 어느 날 자연사 박물관 앞을 지나던 멍주르가 걸음을 멈췄어. 전시 안내판을 보는 순간 눈이 번쩍, 심장이 콩콩. 멍주르는 공룡 뼈다귀에 반해버렸어. 그날 이후로 멍주르의 머릿속은 공룡 뼈다귀 생각으로 가득했어. 아, 공룡 뼈다귀를 먹고 싶어. 하지만 어디에서도 공룡 뼈다귀를 구할 수 없었어. 그래, 거기라면 공룡 뼈다귀가 있을 거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멍주르는 자연사 박물관으로 급히 달려갔어. 전시실에 들어선 멍주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 우와, 저렇게 큰 뼈다귀는 얼마나 맛있을까? 꼭 먹고 말 거야, 꼭. 그런데 누구의 뼈다귀지? 트리케라톱스, 벨로키랍토르, 프테라노돈, 브라키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그때 고양이 박사가 나와서 설명했어. 이 뼈의 주인은 알로사우루스예요. 턱뼈를 보면 입을 쩍 벌려서 꽉 무는 방법으로 사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뼈의 주인은 스테고사우루스예요. 등에 골판이 있는 게 정말 특이하죠. 목이 짧은 것으로 보아 땅에 난 풀이나 키가 작은 나무의 잎을 먹었을 거예요. 공룡이 죽고 그 위에 흙과 돌이 쌓인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뼈가 돌처럼 굳어요. 이것을 화석이라고 하지요. 화석은 깊은 땅 속에 묻혀 있어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양이 박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멍주르는 공룡 뼈를 보느라 넋이 나가 있었어.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동식물의 몸이나 그 흔적이 땅 속에 묻혀 굳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해. 화석은 대부분 암석에 쌓여 있어서 꺼내는 것이 아주 힘들어요. 화석을 발견하면 화석 주변의 암석을 조심조심 깎아내요. 어느 정도 암석을 깎아냈다면 화석을 연구실로 가져와 여러 도구를 이용해 화석에 붙어있는 나머지 암석을 깨끗하게 분리하지요. 그날 밤 멍주르는 자연사 박물관의 모든 불이 꺼지길 기다렸어. 도저히 못 참겠어. 한 입만 먹어보자. 멍주르는 큼직한 공룡 뼈 하나를 뽑아 우적 깨물었어.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아, 나 굳은 뼈라니까. 으악! 내 이빨! 멍주르의 이빨이 부러졌지 뭐야.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경비원들이 멍주르를 잡으러 왔어. 멍주르는 감옥에 갇혔어. 멍주르는 온종일 공룡뼈 생각뿐이군. 공룡뼈가 너무 오래돼서 딱딱한가 봐. 다음에는 곱게 갈아서 빵과 쿠키를 만들어 먹어야지. 공룡뼈는 돌처럼 굳은 화석이라서 먹을 수 없다고. 경비원은 멍주르를 보며 혀를 끌끌 찼어.
개념, 화석을 찾아라. 땅 속에 오랜 시간 동안 굳은 채로 남아있던 동물과 식물의 화석은 햇빛, 비, 바람, 물 등에 의해 땅이 깎이면서 바깥으로 드러나요. 화석을 발굴하는 과정을 알아보아요. 화석이 뭘까? 오랜 옛날 살았던 동식물의 몸이나 발자국, 먹이, 똥 같은 흔적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해. 바다나 육지에 살았던 동식물이 죽은 뒤 그 위에 모래, 진흙 같은 것이 쌓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화석이 돼요. 화석을 발굴하자. 화석은 이렇게 발굴해요. 1. 화석을 찾으면 위치와 크기를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요. 2. 여러 도구를 사용하여 조심조심 화석을 감싸고 있는 암석을 깎아내요. 3. 큰 화석은 석고로 덮고 작은 화석은 종이 등으로 감싸서 연구실로 옮겨요. 4. 바늘, 붓, 의료용 드릴 등을 사용하여 화석에 붙어있는 작은 암석을 분리해요. 5. 화석을 관찰하여 원래 생물의 모양대로 화석 조각을 맞추어요. 6. 화석의 원래 상태를 되찾았어요. 확장. 아주 먼 옛날 지구에 공룡이 살았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공룡 화석을 통해 아주 오래전에 지구에 공룡이 살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공룡이 살았었는지 알아보아요. 우리는 초식공룡. 초식공룡은 나뭇잎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스테고사우루스. 등에 오각형 모양의 골판이 솟아있어요. 브라키오사우루스.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길고 목이 아주 길어요. 트리케라톱스. 3개의 뿔과 넓은 목둘레 깃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사우롤로푸스. 머리 뒤쪽에 속이 빈 기다란 관이 있어요. 우리는 육식공룡. 다른 공룡이나 동물을 잡아먹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머리가 크고 뒷다리가 아주 튼튼해요. 알로사우루스. 갈고리 모양의 발톱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벨로키랍토르. 머리가 길쭉하고 입이 납작해요. 부테라노돈. 머리에 튀어나온 벼이 하늘을 날 때 방향과 균형을 잡아주어요. 호기심. 화석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화석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화석이 있는지 그 화석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알아보아요. 고사리 화석.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던 육지였음을 알 수 있어요. 산호화석. 산호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따뜻하고 깊이가 얕고 소금기가 많은 바다였음을 알 수 있어요. 삼엽충 화석. 공룡보다 더 오래전에 바다에서 살았던 동물로 이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은 예전의 바다였음을 알 수 있어요. 암모나이트 화석. 공룡과 비슷한 시대에 살던 동물이에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는 지층도 예전에는 바다였음을 알 수 있어요. 활동. 화석을 찾아봐. 화석의 일부분을 보고 전체 모양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암모나이트 화석, 나뭇잎 화석, 물고기 화석, 고사리 화석. 찾아라 안전한 집. 우르르 쾅 쩍. 용암이 솟구치는 화산, 땅이 갈라지는 지진, 지구가 살아 움직이고 있어. 나도 이사 가고 싶어. 지진이나 화산 걱정 없는 안전한 집을 찾을래. 너희 어디가? 우리 이사 가.
우리 집은 정말 작아.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친구들과 같이 살기 시작했더니 집이 비좁아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새로운 집을 찾아 떠나기로 말이야. 드디어 화산섬에 다다랐어. 뾰족 솟아있는 산과 새까만 바위 절벽, 산봉우리에서 피어나는 연기, 새로운 풍경이 마음에 쏙 들었어. 화산섬은 용암이나 화산재 등이 쌓여서 이루어진 섬이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모두 화산섬이야. 아빠. 응. 근데 있잖아 서인이 좀 코가 막힌 것 같은데. 알았어. 잘 때 자 일단. 밤에 가습기 틀든가 할게 할 테니까. 일단 자. 멋진 뾰족산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짓는데 괜히 갈매기가 날아왔어. 안녕? 위험해, 위험해. 뭐가? 저 시커먼 연기 안 보여? 저건 화산이라고. 언제 불덩이가 튀어나올지 몰라. 설마 여기까지 날아오겠어? 응.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뾰족산이 펑 터지더니 산 꼭대기에서 크고 작은 돌멩이가 후두둑 후두둑, 뜨거운 불덩이와 시커먼 가루도 쏟아져 나왔지. 우르르 쾅. 화산이 폭발하면 작은 돌덩이인 화산탄과 가루 모양의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고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려. 부글부글 시뻘건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나는 허겁지겁 바닷가로 달아났어. 괜히 갈매기는 어느새 하늘로 날아가 버렸지. 마침 바닷속으로 급히 도망치는 바다거북을 만났어. 바다거북아, 뾰족산이 화가 나서 저러는 거야? 아니야, 저건 용암이 솟구치는 거야. 위험하니까 너도 나랑 같이 피하자.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집은 괜찮을까? 아마 다 타버렸을걸? 마그마. 화산가스, 용암, 화산재.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서 바위가 뜨거운 열에 녹은 것을 말해. 용암은 땅속에 있던 뜨거운 마그마가 땅 위로 뿜어져 나오는 거야. 바다거북이 데려다 준 곳은 꽤 멋진 곳이었어. 나는 다시 집을 짓기 시작했지. 그런데 생쥐 가족이 허둥지둥 이사를 가는 거야. 여긴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살기 힘들걸? 지진? 그게 뭐야?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거야. 그래도 난 여기가 마음에 드는걸. 불덩이를 내뿜는 화산도 없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쩍쩍 금이 가면서 갈라지더니 와르르 집까지 무너져 내렸지. 이런, 생쥐말이 맞았구나. 우르르 와르르 쾅쾅 쩍쩍 쩍. 아빠, 저기 어디 있어? 땅 갈라지는 소리. 땅 갈라지. 쩍 이렇게 있다가 쩍 이렇게 있다가 쩍쩍. 쩍. 됐어? 이거? 때마침 마주친 뱀에게 물었어. 지진은 왜 일어나는 거야? 바로 멘틀 때문이야. 동그란 지구의 안쪽은 아주 뜨거운 핵, 말랑말랑한 멘틀, 바깥쪽 부분인 지각으로 되어 있어. 난 이게 좀 더 뜨겁게 보이는데. 이게 안으로 갈수록 제일 뜨거운 거지. 음. 아주 뜨거운 고체 상태 내핵, 뜨거운 액체 상태인 외핵, 젤리처럼 말랑말랑한 반고체 상태 멘틀, 사람들이 사는 단단한 땅 지각.
그게 지진이랑 무슨 상관인데? 지각은 크고 작은 땅덩어리로 나뉘어 있는데 말랑말랑한 멘틀이 움직이면 땅덩어리들도 함께 움직여. 아, 그렇게 되면 땅덩어리들이 서로 만나 부딪히겠네. 맞아. 그때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땅덩어리는 지각, 단단한 지각인데 지각 밑에 뭐가 있어? 말랑말랑한 멘틀이 있다고. 그 말랑말랑한 멘틀에 지각이 떠 있는 거야.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물이 출렁출렁 움직이면 배도 출렁출렁 움직여 안 움직여? 그것처럼 땅덩어리, 지각이 멘틀이 말랑말랑하니까 움직이면서 그 위에 떠 있는 땅덩어리, 지각도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그래서 땅덩어리가 여러 조각으로 돼 있는데 그 땅덩어리 부딪힌단 말이야. 부딪히면서 지지직 하면서 쩍쩍 하면서 지진이 생기는 거야. 지진의 비밀을 알게 됐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 새로 지은 집들이 모두 무너졌으니까. 나는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엉엉 울었어.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 결국 난 친구들 곁으로 돌아왔어. 화산도 폭발하지 않고 지진도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우리 집으로 말이야. 개념. 아휴, 무서워. 지진과 화산.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지진,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화산에 대해 알아보아요. 땅이 우르릉 쿵. 지구는 판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단단한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멘틀이 솟아올라 판이 갈라져서 지진이 발생해요.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지진이 발생해요. 한쪽은 아래로, 한쪽은 위로 올라가요. 판과 판이 어긋나면서 지진이 발생해요. 이 경우에 화산 활동은 거의 없어요. 화산이 펑펑. 땅속을 흐르던 뜨거운 마그마가 한 곳에 모이면 힘이 세져요. 그러면 마그마가 땅의 약한 부분을 뚫고 터져나오는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화산탄.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용암이 굳어서 생긴 작은 돌덩어리예요. 화산재.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온 용암이 굳어서 생긴 가루 모양의 아주 작은 알갱이에요. 화산가스. 마그마에서 빠져나온 기체예요. 마그마. 땅 속에 있는 바위들이 뜨거운 열에 녹은 것이에요. 용암. 땅 속에 있던 마그마가 땅 위로 뿜어져 나온 것으로 아주 뜨거워요. 확장. 지진이야 피해. 우리가 사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아요. 지진으로 땅이나 집이 흔들릴 때는 머리를 가방이나 방석으로 감싸고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해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원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가요. 또 유리 그릇 등 깨지기 쉬운 물건에서 멀리 떨어져요. 엘리베이터는 추락하거나 멈출 수 있으니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나가요. 유리창이나 간판 밑을 지나지 말고 건물과 멀리 떨어진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요. 호기심. 우리나라에도 화산이 있을까? 화산이 폭발하면 시꺼먼 화산재가 집과 건물을 뒤덮고 숲을 태우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무시무시한 화산이 있을까요? 백두산.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이에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화산이 폭발하면서 백두산은 점점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천지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화산호수예요. 제주도는 얕은 바다 밑에서 폭발한 용암이 쌓여 만들어진 화산섬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에는 화산이 폭발할 때 생긴 백록담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울릉도는 2,000m나 되는 깊은 바다에서 폭발한 용암이 쌓이고 울릉도는 2,000m나 되는 깊은 바다에서 폭발한 용암이 쌓이고 쌓여 화산의 꼭대기가 바닷물 밖으로 솟은 화산섬이에요.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이에요. 460만에서 250만 년 전쯤 생겼어요. 아빠, 난 백두산이 가장 신기해. 왜? 여기 점점 계속 화산이 폭발하니까 가장 화산으로 쓰니까. 백록담도 그래. 백록담도 여기 호수가 있어. 이거 활동 이글이글 화산이다. 화산 폭발 실험을 통해 부글부글 용암이 흐르는 모습을 살펴보세요. 준비물 찰흙, 빨간색 물감, 나무젓가락, 식초, 플라스틱병, 베이킹소다. 1. 플라스틱병에 찰흙을 붙여 산 모양을 만들어요. 2. 플라스틱병 안에 물과 빨간색 물감과 베이킹소다를 넣고 나무젓가락으로 잘 저어요. 3. 플라스틱병 안에 식초를 조금씩 부어요. 4. 실험 결과를 관찰해요.